한국갤럽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지를 교묘하게 비튼 초유의 여론조사 기술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낙인을 찍어 답을 정해놓고 받아내는 이른바 명태균식 질문지 조작이라는 날카로운 성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 무력화 공작이 당 내부의 원칙, 유린과 부적격 후보를 향한 불공정 특혜 출마 사태로 고스란히 복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실제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의 보안 수사권 오늘 한국갤럽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기사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보고 야 이게 벌써 이렇게 됐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 60% 넘게 보안 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 뭐 이런 결과였어요. 결과였는데 어떻게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을 했지? 라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 보이시죠? 예, 질문 보이실 텐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질문지가 이래요. 그냥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귀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답변 중에 이게 있고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답변 1번, 2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전제를 해놓고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안 수사권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부족하면 당연히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보면 경찰의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 그러니까 견제 부실 수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실 수사라는 프레임이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실 수사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누가 많이 하냐면 명태균식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2021년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 질문지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오세훈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당시에 단일화할 때 오세훈이 이겼죠. 이겨가지고 그때 시장이 됐는데 이 두 번째 답변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걸 택하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유지해야 한다가 61%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61%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답변이 뻔히 질문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정너 그게 돼버린 거죠. 예, 답정너가 돼버린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퍼센트를 보시면 보안 수사권 유지가 61% 그리고 전면 폐지가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 유보.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면 여론이 이제 돌아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더라. 질문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답변을 사실상 유도하는 질문인데 검찰 수사권 질문 그럼 갤럽에서 옛날에 한 것도 보니까 예전에 2022년에요. 2022년에 이때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검경 수사권 뭐 조정할 때 그때 갔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검찰에는 부패경제공천 6대 범죄된 수사권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대로 유지가 55%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를 반대하고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조사 지금 최근 조사잖아요. 이게 이번에 조사를 보면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61%.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압도적으로. 이 내용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획된 조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항상 뭐랄까요? 흐려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흐려버리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지금 화면이 잠깐 넘겨주시죠. 화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지금 갤럽만 그런 게 아니고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보시면
같은 쟁점의 엇갈린 조사 결과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다른 여론조사들은 어떻게 했나라고 이제 제가 보니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란 곳이 했는데 여기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필요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게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보안 수사권 유지 폐지 이렇게만 물어보고 거기 뭐 부실 수사랄지 뭐 경찰 견제랄지 이런 단어를 안 넣고 드라이하게 물으면 폐지가 더 높게 나온다. 근데 한길 리서치나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처럼 드라이하게 묻지 않고 거기다가 뭔가 설명을 막 붙이면 보안 수사라는 게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야 부실해졌는데 보완을 안 해? 보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질문지를 조정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지금 한길 리서치가 57% 라는 거 보안 수권 필요하다는 게 한국갤럽도 6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질문 구성 자체가 좀 기획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보시면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묻잖아요. 한 문장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이 심플하게 나오는데 한길 리서치 같은 경우는 보충 수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검찰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미진한 사건에 보충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서 보충 수사하는 권한 이게 이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를 보충한다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여론조사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단어 하나 다르고 토시 하나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 지금 이번에 한국갤럽에서는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경찰 경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뭐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갤럽도 이렇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헤럴드 경제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했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줄사표를 쓰고 있다. 뭐 수사권 없앤다고 하고 검사들을 괴롭히니까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이재명 정권에서 떠나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윤석열 정권에서 몇 명, 문재인 정권에서 몇 명 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다시 숫자로 바꿔봤어요. 숫자로 제가 바꿔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년은 60개월이잖아요. 5년은 60개월. 60개월 동안 퇴직 검사가 442명, 월 평균 7.4명. 윤석열 정부는 35개월 동안 퇴직 검사가 434명, 월 평균 12.4명.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13개월 동안 퇴직 검사가 212명, 월 평균 16.3명.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 1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월 평균은 높아요. 월 평균은 높은데 근데 보세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더 적었습니다. 여기 기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뭐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옷 벗고 나가는 검사가 많은 건 맞는데 윤석열 정부보다는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자체,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나름대로 검사들을 곳곳에다 요직에 중용하고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대폭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월 평균 7.4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12.4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만 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지금 숫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써요. 기사를 안 쓰고 딱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숫자만 가지고 쓰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사가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딱 기자가 소위 말하는 야마를 잡고 숫자를 그러니까 왜곡 해석해서 기사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가 보안
보안 수사권은 그냥 간단하게 수사권이죠. 검사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었을 때 검사가 만약에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뭐 홍기현 의원이 개정안을 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개정안에는 오히려 그러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남길 것 같으면 검사가 이걸로 장난을 쳤을 때, 사건을 덮어주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경찰 견제에 대해서만 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안 자체로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작정하고 내가 경찰이든 검사든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 봐줘야겠다, 내가 이거 증거 빼줘야겠다, 혐의 축소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최대한 촘촘히 만든 건 당연한 건데 100% 어디에서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짓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 잡아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무혐의 내려주고, 디올백 사건 무혐의 내려주고, 심지어 검사들이 김건희 변호인과 내통을 해가지고 조사 전에 사전에 질문지와 답변을 조정한 거, 그리고 나중에 수사 기록, 수사 보고서에 추후에 수정해서 조작한 거, 문건을 조작하고 했잖아요. 마치 진짜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한 것처럼 하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 기사가 거의 없어요. 한겨레 정도 쓰더라고요. 그런 때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찰 견제 방안을 100% 어떻게 못하듯이 검사에 대한 견제 방안은 없어요. 그냥 검사의 양심, 그냥 검사 얘들은 엘리트고 똑똑하고 착하고 서민들을 항상 위하고 국민 편을 들어, 이 전제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말씀드린 것은 일정 부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보안서가 필요하다는 그 논리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대응 과정을 보면 검사의 그런 나쁜 짓을 막으려고 수사권 폐지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냥 A부터 Z까지 다 장윤기 사건 얘기만 하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먼 에러죠. 그 수사팀장이 그렇게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봐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경찰은 바로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청 지금 스스로도 지금 특별수사팀 꾸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 광주 광산 경찰서장까지 지금 입건이 됐던데, 경찰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 감옥도 가고. 근데 검사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사권 빼앗자, 수사권 안 돼, 기소권과 분리해. 검사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못하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10번, 20번 경찰이 영장 신청해도 그냥 씹어버리면 끝이에요. 김학의 사건이나 윤우지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검찰이 영장 7번, 8번, 9번 신청해도 반려해버려요, 검사가. 그 사건 덮어야 되니까. 김학의 봐줘야 되고 윤우진이 봐줘야 되니까 충분히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 더 어떤 권한을 더 지금 주라는 건지 검사에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검사에게 그냥 유리한 방향, 검사는 다 선, 경찰은 악,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냥 직접 수사권, 수사 개시권만 없애고 검찰청 뭐하러 나누냐, 보안수사권 줄 거면. 어차피 보안수사권 있으면 수사관들, 검사가 2,000명입니다. 수사관이 6,000명이에요. 그럼 8,000명 조직이잖아요.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관들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성 장애인 인권, 인권 수사, 서민 수사, 민생 수사만 보안수사권 준다? 그냥 다 민생이라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검사들이 당시에 이제 대선에 개입한 거잖아요. 이재명, 그때 대선 당시에 마치 이재명이 천문학적인 돈을 숨겼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검찰에서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사건 넓게 보면 민생 사건 아닌가요? 6천 가구, 경기도 그 대장동 일대에 6천 가구가 들어서고, 우리 그냥 아파트 분양받고 우리 삶과 직결되면 넓게 보면 민생 사건인 거거든요. 민생 사건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성 사건? 그러면 이 사건의 피의자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계된 누구 중에 여성이 있어. 그럼 이건 여성 사건. 검찰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조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하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에서 등자 하나 붙여가지고 모든 범죄를 수사 개시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검찰은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저는 그 검사가 서민을 위하고 뭐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에 앞장선다. 그런 검사들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김학의 사건의 그 피해 여성 그 김학의에게 그 몹쓸 짓을 당한 그분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당시에 검찰이 박근혜 정권 때죠. 검찰이 이 여성을 김학의 거짓말을 했다고 무고죄 같은 걸로 기소해 버립니다. 무고죄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게 그게 인권을 위한 수사인가요? 여성 인권을 위한 수사 아니잖아요. 성범죄가 아니라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우리 밤에 물론 우리 방송 전부터 우리 SNS나 커뮤니티에서 정청래 후보자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금이 2천만 원이 덜 찼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2천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듯이 3억 8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대박이죠. 돈이 하룻밤 사이에 3억 8천만 원이 들어와갖고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3억 6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대요. 그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려고 그러면 거의 국회 보좌진들과 비서관들이요. 비서진들이 한 달 동안 돈을 환불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돈이 들어오고 있대요. 근데 지금 연휴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업무를 후원금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닫을 수 있을 방법이 없어갖고 월요일이나 돼야지 지금 이 후원금 계좌를 닫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따로 전당대회 당대표 후원금을 1억 5천인가 아마 따로 모집을 할 수 있대요. 그 계좌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때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정청래 후원 계좌 열리자마자 몇 분 안에 끝나나 어때요? 좋죠? 정청래 후원 계좌 열리자마자 1시간 만에 마감 뭐 이런 거 알겠죠? 그거 운동을 좀 여러분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6천만 원은 일일이 돌려줘야 되는데 어제 하룻밤새 정청래 대표가 후원금이 쏟아졌는데 오늘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제 후원 계좌가 2천만 원이 아직 덜 찼다고 방송을 했나 보다 접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우리 시사타파 회원들 화력이 세요. 진짜 우리 시사타파 회원들 진짜 화력이 셉니다. 이 정도로 들어갈 줄 몰랐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박시영TV나 이명수TV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해주셔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죠. 어제 정청래 대표님 3억 8천 들어갈 때 저희 30만 원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는 시사타파 미디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화끈하게 한번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3억 8천 들어갈 때 저희는 오늘 어제 제가 방송에서 오늘은 시사타파 응원하지 말고 어제는 시사타파 응원하지 말고 정청래에게 좀 보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알겠죠?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고 제가 정청래 후보님과 아까 취재를 좀 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기분이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만 보내게 해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화해달라. 그리고 새로운 계좌가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정청래 대표님이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성인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그 선언한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성인 최고위원 출마할 거다 그래갖고 이거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일단 최고위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다들 턱없이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세 분 후원금 계좌 좀 올려주시고 먼저 여러분들 궁금한 것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어떻게 전략을 쏘면 되냐? 무조건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로 놔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초선이고 그래도 최민희가 재선이고 정치적 어떤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최민희를 모두가 지금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고 민주당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시민들은 최민희를 1번을 찍어요. 그러니까 최민희를 먼저 찍어요. 1인 2표제니까 권리당원들. 그 다음에 홀수달에 태어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홀수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최민희, 한민수. 홀수달은 최민희, 한민수. 왜 최민희, 한민수냐면 한민수가 1이잖아. 한민수가 1이야 다행히. 그래서 최민희, 한민수는 홀수 1월달. 다행히 이성윤이 2야. 그래서 최민희, 이성윤은 짝수. 딱 좋죠. 그쵸? 최민희, 한민수는 일자이기 때문에 1월 홀수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최민희, 한민수. 짝수달은 이성윤이 2니까 최민희, 이성윤은 짝수달. 이렇게 하면 표가 정확히 나눠져서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수랬다.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나눠지는 게 현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갑시다. 헛갈리지도 않죠? 한민수는 한자 1이니까 홀수달 사람들은 1, 3, 5, 7, 9, 11 월생들은 최고위원 최민희, 한민수 2, 4, 6, 8, 10, 12월생들은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헛갈리지 않아야 돼. 뭐 5월부터 8월 돼 큰일 납니다. 알겠죠? 두 개로 딱 나누면 돼요. 응?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또 한민수랑 이성윤이가 밀리지 않냐? 그거는 예하 부대를 우리가 또 그런 걱정이 되면 막판에 우리가 또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딱 뭐든지 기억하기 쉽게 해야 돼. 막 그렇게 선거는 여러분들이냐 이해를 하지 진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같은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준으로 저 양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해요 하면 빰떼기를 그냥 빡 자기 주민등록에 저는 홀수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서 생일은 짝수예요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 주민등록번호 알겠지? 자기 주민등록번호에 홀수냐 짝수냐 그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생이니까 최민희 저는 주민등록상 4월생이니까 최민희, 이성윤으로 되는 거죠. 저는 최민희, 이성윤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죠? 한민수는 어차피 1이니까 홀수들이 하고 이성윤은 2니까 짝수로 가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이따가 요 후원금 계좌 한 분씩 나중에 저희 스튜디오로 최고위원 후보들 한 명씩 다 초대해 갖고 다 방송해 줄게요. 이분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다 해갖고 제가 다 초대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붙여놓고 해야 되겠다. 다 잘 아는 분들이지. 잠깐만요. 한민수가 홀수지. 한민수가 위, 이성윤이 아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 민희 누나. 민우 누나 이 후원 계좌 맞아? 이거 옛날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데. 하긴 오랜만에 광고다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군. 오랜만에 광고 같이 보여서 기분이 좋군.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광고는 없지만 오랜만에 광고 다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 이렇게 딱 맞잖아. 이렇게.
그렇죠? 다 눈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돋보기 끼시고. 예, 위에 최민희 국민, 한민수 농협 맞나? 이성윤 농협, 한민수 농협, 최민희 예, 국민 요렇게. 이거 최민희 거 맞아요? 옛날 거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민수도 옛날 거 주시길래 제가 요번 걸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예 이어갈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논란이 없게 딱 정리했어요. 이제 최고위원 투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홀수달은 최민희, 한민수, 짝수달은 최민희, 이성윤. 요걸로 정리합시다. 끝! 복잡하면 안 돼요. 선거는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3명 다 됩니다. 쟤네들도 분명히 따라할 거 아니야. 쟤네들도 따라하는데 권리당원은 우리가 많아.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이게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3명 다 돼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권리당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3명 다 돼요. 저것들은 여태까지 대의원 표 믿고 까불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당원이나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아유,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모르나? 다 똑같이 다 아는 거죠. 예, 오늘 이성윤 의원이 제가 예상한 대로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냈고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이다. 최고위원 다시 도전을 했고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30년 동안 검찰에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 더 잘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오늘 이렇게 하고 제가 조만간 이 세 분을 우리 스튜디오로 모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그 사전에 우리 많이 응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더 이상 여러분들 후원금을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당대표 후원금 계좌가 열리면 그때 우리가 최단 시간에 하는 걸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 또 미안했는지 오늘 또 우리 네 분이나 벌써 우리 시사타파 응원해 주시네. 그 다음에 밤새 있었던 족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족 무족 밤새 있었던 무족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새벽에 여러분들 좀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후보의 자격이 안 된다. 무족 송영길 씨랑 김용 무죄 호소인, 대법 판결 미리 아는 무죄 호소인 김용 대 송영길 둘 다 당비가 미납이에요. 그렇죠? 저는 김용은 제가 어제 이해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계좌가 동결돼서 뭐 계좌가 돈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도 실수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김용이라도 계좌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게 뭐뭐 있지라고 하면서 당비 안 빠져나간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용에 대해서는 어떤 본의 아니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감옥에 있었고 검찰이 계좌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는 김용은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왜 이 구제가 가능하냐? 저는 당원 당규에요. 당규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어요. 구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당규에 구제할 수 있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통큰 정치를 했죠. 정청래 대표가 지난 내란 시기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전우다.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는 정청래의 통큰 정치고, 그러면 정청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선호투표제와는 다른 겁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 당규에도 없는 거를 우겨서 자기네들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것을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번에 김용이나 송영길 문제는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으면 니들이 구제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송영길은 큰 하자가 있냐? 송영길은 일단 여러분들 김용은 당직을 유지했죠. 김용은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당비가 미납된 거예요. 근데 송영길은 다르죠. 송영길 경우에는 송영길을 복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송영길은 복당이 아닙니다. 복당이라는 것은 탈당을 해서 밖에서 무소속이나 이런 어떤 소속 정당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를 복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송영길은 직전 당이 소나무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신규예요, 신규. 송영길은 어떤 검찰의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마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민주당에 어떤 피해를 줄까봐 어떤 탈당을 하는 거는 그건 송영길 잘한 짓입니다. 근데 송영길의 직전 정당은 소나무당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소나무당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소나무당을 탈당을 하고 입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송영길의 어떤 민주당에 갖고 있던 당적 기록이나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탈당해서 창당해서 소나무당의 대표를 하고 좌대집 우이지에 끼고 정유라 목마 태우고 손혜원한테 넥타이 끌려다니면서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비례대표 좀 얻겠다고 노영희 데려다가 비례대표 1번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자예요. 그런 해당행위는 아니지. 지가 나가서 정당을 창당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김용이랑은 케이스가 다르죠. 김용은 6개월도, 그러니까 당적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송영길은 6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걸 비판하냐?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안 됐는데 송영길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도 한 달인가 뭔가 부족해갖고 뭐 최고위원 도전도 안 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지원이죠. 박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입으로는 2030 떠들고 송영길, 이게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2030 챙긴다라고 하면서 2030이 제일 싫어하는 불공정한 짓을 한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공정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거. 민주당이 가장 2030이 싫어하는 불공정한 짓거리를 하면서 2030을 챙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을 신설하니 많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민주당에 6개월 이상 다 된 사람이 있고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사정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 투표권 달라 그러면 뭘로 거부할 거예요? 송영길은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은 이재명과 독대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송영길은 예우를 해서 해줘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민주당에 막 10년 20년 당원 가입해 준 사람 중에 진짜 살림살이가 나빠져 갖고 통장이 압류되고 그래 갖고 당비가 빠져나가지 않아 갖고 당원 자격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그게,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진짜 그 통장이 압류되고 그래서 그 통장에서 돈이 이체가 됐는데 당비가 빠져나가지 않아 갖고 지금 권리당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특혜예요. 응?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응?
저는 이런 송영길 자체가 민주당은 과연 공정한 정당인가? 그것도 재헌절날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규, 그렇죠? 당원 당규를 파기하는 민주당.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에서 민주는 없어지고 더불어만 남았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어느새 민주는 없어지고 더불어만 남다 보니까 더불어 뉴라이트, 더불어 중도 외연 확장, 더불어 근본 없는 것들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 갖고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뉴박 세력들, 뉴 이재명 세력들, 듣도 보도 못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민주는 없어지고 더불어만 남아갖고 무조건 구조적 다수만 주장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